요 다루는 문제는 저 22학년도 연세대학교 자연계 면접 문제 추천형 오전 문제입니다. 오전 문제의 세 번째 거. 1번하고 2번 풀었으니까 이제 세 번째 거 봐야죠. 요 세 번째 문항은 진짜 이 가성비가 쩔어. 가성비가 쩐단 말이고요. 진짜 에너지가 덜 들어가요. 이 물리 문제인데 수능으로 개고생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관련제 신문은 이제 다제 신문이고 일단 저기 뭘 먼저 볼까? 다제심을 먼저 읽어볼까요? 자연계에는 중력, 전기력 등 여러 종류의 힘이 존재한다. 여기 중력 체크해 두시고 쿨롱은 전하를 띤 두 금속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는 두 금속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하량 곱에 비례함을 발견했다. 이거 이제 문제 3번이 계산 문제예요. 요 이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화량 곱에 비례한다. 요거로 이제 풀어내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를 쿨롱의 법칙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금속구가 같은 부호의 전하를 가진 경우 서로 미는 힘.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면 민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민다. 그리고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 당기겠지. 그죠? 이제 당기는 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이 정도밖에 안 돼. 뭐 제시문 이게 근데 이거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같은 질량을 가지면서 서로 다른 전하량을 갖는 세 개의 입자 ABC가 이차원 평면에 놓여 있다. 여기 질량이란 말 체크하세요. 질량하고 관련되는 언어가 뭐냐면 요 제시문 다 있었던 중력입니다. 중력. 그 질량 가진 물체들끼리는 항상 그 뭐죠? 중력의 작용을 받게 되죠. 뭐 중력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지구와 어떤 물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뭐 지구와 그저 질량 가지면 다 그 만류력이 작동해요.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 지구라든지 혹은 우주 공간으로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래비테이션에서 이제 중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하량 이런 입자가 세 개 위치 이천 평면에 있고 전하량 플러스 4인 A입자는 x 이퀄 제로인 어느 위치에 고정되어 있으며 전하량 마이너스 1인 C입자는 x 이퀄 1인 어느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 전하량 플러스 2인 B입자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라고 할 때 B입자의 위치를 추론하고 B입자 위치 어딘지 찾아내라는 소리예요. 이 정도면 뭐 쉽지. 이 추론의 성립을 위해 본인이 사용한 전제 조건에 대해 구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전제 조건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제시문에 그러니까 입자에 대해서 이제 질량을 가지고 있다,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전하량에 적용되는 힘이 쿨롱의 힘이야. 쿨롱의 힘. 그러니까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 곱에 비례하는 그런 힘. 그다음에 질량과 관련된 힘이 중력인데 우리 이 문제에서 그 주어진 조건이 뭐죠? 전하량이 주어졌지. 전하량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힘은 쿨롱의 힘뿐이에요. 지금 요 문제 자체에서. 그러면은 그 우리가 원래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니까 얘들한테 중력 혹은 만류력이 작용한다 이런 논리를 원래는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지금 중력 계산 우리 못합니다. 뭐 질량이 몇 그램인지 몇 킬로그램인지 뭐 중력 가속도가 얼마인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 관련된 걸 요 전제 조건에 얘기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질량을 무시한다. 질량을 무시함으로써 중력도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그럼 오로지 뭐만 고려하는 거냐면은 전자기력, 쿨롱의 힘만 고려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쿨롱의 힘을 고려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입자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다른 입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입자 있으면 안 돼. 그놈이 이제 뭐 새로운 입자가 있으면 가가 이제 그 뭐죠? 힘을 또 전자기력을 발동시켜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세 개 입자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위치를 추론하라 했는데 위치를 계산하시오 이것도 아니고 추론하라야. 그 말의 의미가 참 묘하죠. 계산하시오 하면 계산 결과를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추론하래요. 추론하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 먼저 합시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B 입자가 있는데, 2차원 평면을 먼저 그려줘야 되겠지. 여기 이제 x 이퀄 제로인 지점에 A라는 입자가 있고, 얘가 이제 플러스 4의 전하. 그다음에 요 놈으로부터 1만큼 떨어진 위치 x 이퀄 1에 C라는 입자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 2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눈치로도 금세 알 수 있어요. 그 B 입자가 알짜임이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A하고 C를 이은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요 상에 있어야지. 뭐 대충 어디쯤 잡을까? 뭐 이쯤 잡을까? 여기 B가 있다고 해봅시다. 전하량 플러스 2인 참 C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네. 쏘리. 플러스 2인 이런 입자가 요 위치를 우리가 그냥 X라고 합시다. 여기에 있어야 돼.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 계산 결과는 별로 안 어려워요. 진짜 계산하면 금세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 B 입자가 그 AC, A와 C를 잇는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그에 기반하여 계산을 이끌고 가야 돼요. Understand. 계산은 진짜 쉬워요. 이렇게 여기 진짜 수능 3년 갔다가 때려박아서 고생하느니 면접 문제 하나 더 쉽다 할 거예요. 계산 쉽다고. 근데 지금 이 그냥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AC 일직선사 위에 있음을 내가 입증을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요 문제가 참, 요 스타일이 그 22학년도에 출제된 그 인문계에도 요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었고, 예전에 그 특기자 전형에 가끔 나왔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고려대나 여기에도 이제 나오는 케이스긴 한데, 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어떤 P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 속에는 뭐 소크라테스가 죽는다, 뭐 사람 죽는다 이런 것들이 담겨 있겠지. P라는 명제가 얘가 참이라고 합시다. 근데 얘가 참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명제에 true라는 값이 주어져 있어. 이거 참 맞아요. 사람 죽는다. 저 태어나면은 엄마 젖을 먹는다. 이런 것들 맞는 명제잖아. 근데 그거 외에 뭐 다른 뭐가 더 필요하다고? 자, 우리는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론, 논리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논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P가 참이기 위한 또 하나의 숨겨진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P가 아닐 때, 그러니까 이 명제가 부정됐을 때 그것은 거짓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P가 아닌 것이 거짓일 때 P가 확실하게 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뭘 증명해야 되냐면은 B 입자가 AC를 잇는 일직선 위에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B 입자가 AC 일직선이 아닌 다른 지점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걸 부정하고 일직선이 아닌 다른 위치에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그걸 부정함으로써 일직선 위에 있음을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거를 갖다 이게 뭐라 그러지? 뒤무가설이라 그러든가 어려운 말로 그러는데 뭐 그런 얘기하면 또 이제 배경지식 얘기 나오겠지. 배경지식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어, 그냥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B가 AC 일직선 아닌 다른 위치에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여기를 잡았어. 그러면은 A와 B 사이에 전자기력, 전기력, 쿨롱의 힘 작용을 하겠지. 근데 B도 플러스 전하, A도 플러스 전하이기 때문에 B에게 가해지는 A에 의해서 B에 가해지는 힘은 미는 힘이 됩니다. 미는 힘.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근데 B에는 C가 가하는 힘도 있어요. 요 일직선을 따라서 흐르겠지. 근데 이제 C가 마이너스 전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B는 플러스 전하이기 때문에 요 힘은 미는 힘, 당기는 힘. 오케이, 당기는 힘이 돼버립니다. 당기는. 그럼 B에 작용하는 합력, 알짜 힘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의 합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 이거 뭐 어려운 거 얘기로 하면 벡터로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거 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밀고 당기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죠?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이렇게 엇갈려서 나타나는 형태야. 교차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B에 작용하는 알자 힘, 그러니까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의 이거의 합이 0이 될 수 있을까? 절대로 못 돼요.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이게 0이 되려면은 이제 어떤 조건이 이제 갖춰줘야 되겠지만 그, 뭐라 그러지? 이 상황에서는 이제 A가 가하는 힘, C가 가하는 힘이 0이 아닌 이상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평행사변형 구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B에 가해지는 힘은 R자임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AC 일직선 위가 아니라고 해보자나 이랬어. 그랬더니 R자 힘이 0이 아니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B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R자임이 0이 아니라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B는 AC 일직선 위가 돼버려요. 위로 된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논증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를 계산하면 뭐 블라블라 나가야 됐어요. 근데 X를 계산하고 나서 또 나중에 재밌어요. 일단 X를 계산해 봅시다. B가 요 위치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놈 일로 내려왔어요. 그럼 계산하면은 A가 B에게 가하는 힘이 있어요. 미는 힘으로써 이제 있겠지. 그거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야. 그러니까 요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야? X니까 뭐 X 제곱분의 그다음에 전하량의 곱 A의 전하량 4와 B의 전하량 2를 곱하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 이제 기본 전화량이 따로 이제 추가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삭제도 상관없으니까 플러스 4 뭐 몇 쿨롬 이렇게 안 줬잖아. 단위로 안 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C가 B에 가하는 힘이 있는데 C와 B 사이의 거리 얼마죠? 그렇죠. 원점에서 여기까지가 X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가 1이었거든. 그럼 C하고 B 사이는 얼마야? X-1이겠지. X-1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하량 C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플러스 2니까 두 개의 곱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요래서 요 두 개의 요 두 개의 힘이 이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뭐 X 구하는 거니까 2차 방정식 구하는 거죠. 이 이제 소거돼 버리고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가 일로 이항을 시켜버립시다. 그렇죠.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겠지. 그래 놓으면은 4배의 x-1의 제곱은 x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럼 이 4x제곱 마이너스 4의 8x 플러스 4는 x제곱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넘기와가지고 이걸 여기로 넘기와가지고 다시 계산하면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예요. 이퀄 0이야. 그럼 이거 3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x는 3분의 2 혹은 x는 2가 위치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 위치가 두 개네요. 자, 하나하나씩 검토해야 됩니다. 자, x는 3분의 2라고 해봅시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한 이쯤 되겠지, 위치가. 요 정도. 그러면 여기에 B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B는 플러스 전하고 요 A가 플러스 전하기 때문에 A가 B한테 가하는 힘은 요렇게 작용을 하겠지. 그죠? 근데 여기에 C가 있어요. C가 있으니까 C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럼 C가 B에 가해지는 힘은 당기는 힘이니까 역시 이렇게 돼버리겠지. 자, 그럼 이 상황도 어떻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x가 3분의 2일 때는 b에 가해지는 힘이 일직선 위에서 가해지는 힘들이긴 하지만 같은 방향이 돼버려요. 그럼 같은 방향이니까 이 R자임이 0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이것도 R자임이 0이 아니 0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려. 그럼 R자임이 0이어야 되는 조건을 충족 못 시키니까 이 x 이퀄 3분의 1도 기각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B가
A와 C 일직선이 아닌 다른 지점에 있었음을 보였더니 R점이 0이 아니어서 이게 기각이 됐고, 계산을 해서 x 이퀄 3분의 1을 구했는데 이것도 R점이 0이 아니라서 기각이 되고, 그럼 남는 건 누구야? 얘밖에 안 남는 거지. 이거 갖다가 이제 답이에요 이러면 되는 거죠. 진짜 쉽네. 자, 그래서 예시 답안을 뭐 만들어봤어요. 자, B 입자에 작용하는 R점이 0이라는 것의 의미를 얘기해야 되는데, R점이 0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냐하면 정의함으로써 그 약속된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A 입자, B 입자에 작용하는 힘하고 C 입자, B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 합이 0인 상태가 되는 거야. 벡터 구조로서. B 입자가 A 입자와 C 입자가 이루는 일직선으로부터 벗어난 평면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B입자에서 B입자에는 A입자에 밀어내는 힘, C입자에 당기는 힘이 교차하여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R자임이 0이 될 수 없게 돼. 그럼 이것도 이 가설도 기각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B입자는 어떻게 되죠? A입자, C입자 이런 직선상에 존재한다. 증명됐고. 그 다음에 콜롬 법칙 따라 계산하면 돼요. 했더니 뭐 x는 3분의 2, x는 2 이렇게 나왔죠. 근데 x는 3분의 2일 때 a와 c 사이에 b가 있게 되는데, 그래 되면 미는 힘, a의 미는 힘, c의 당기는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r자 힘이 0이 되지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b의 위치는 뭐다? x는 2다. 요거 이제 증명한 겁니다. 이렇게 말로 하시라고, 뭐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고술이니까. 그 다음에 전제 조건 부분 빼먹지 말아야죠. 근데 이런 계산이 성립하려면은 외부에서 다른 전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입자가 없어야 되는 거야. 만약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놈 때문에 새로운 알점이 구성되겠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입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중력의 작용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 이렇게 외부 중력이라든지 입자 사이의 중력까지 고려하면은 순수한 전자기력에 대한 계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세입자 이외의 다른 입자와 외부 중력 및 전자기력 계산하고 배제하고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키도키.